아주 먼 옛날 작은 시골 마을의 살림은 궁핍해도 마음씨 고운 농부가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근면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 뜨는 시각부터 애질 역까지 아들들과 함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세 아들 또한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땅은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다. 그런데 보거라. 밭 주변에 이 쓸모없어 보이는 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돌들을 모두 치우면 어떻겠느냐? 아들 중 하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많은 돌을 언제 다 치웁니까? 농부는 빙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당장 다 치우자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나르자꾸나.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밭에 돌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날부터 농부와 세 아들은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꼭 크고 작은 돌들을 주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초가삼간집 주위에 견고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궂은 날이든 맑은 날이든 가리지 않고 돌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농부의 집 주위에는 듬직하고 보기 좋은 돌담이 완성되었습니다. 한편 농부의 집 뒤편에는 심성이 뒤틀린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 영감이 어느 날 자신의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농부의 집을 둘러싼 돌담이 황금빛을 뿜으며 금덩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순금덩어리가 아니더냐? 영감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 가난한 농부가 도대체 언제 저런 황금담을 쌓을 만큼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 영감은 저 황금 돌담을 어떻게든 차지할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본성이 발동하여 농부의 집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밤새도록 꾀를 내던 영감은 동이 틀 무렵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좋다, 그 방법으로 하자. 날이 밝자마자 영감은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농부는 마침 밭일을 나가려고 쟁기를 챙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보게, 잠깐 나 좀 보게나.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영감을 보고 농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감이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트집을 잡아 귀한 물건을 빼앗아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감이 평소와 달리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요즘 살림이 꽤 좋아진 모양이네 그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땅을 일궈서 식구들 먹여 살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리도 견고하고 빛나는 담을 쌓았는가? 아, 저 돌담이요. 밭에 흔하게 널린 돌들을 매일 주워다가 쌓은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감은 속으로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바보 같은 놈이 저 귀한 황금을 보고도 돌이라고 우기다니? 영감은 일이 뜻대로 풀리자 내심 기뻐하며 바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서로 담을 맞대고 사는 이웃 아닌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동안 내가 좀 자네에게 야박하게 굴었던 것 같아. 서로 돕고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자네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네. 갑자기 변한 영감의 태도에 농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친절은 늘 재앙의 불길한 전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을 사과할 겸해서 내 기와집과 자네 초가집을 바꾸면 어떨까 해서 찾아왔네. 자네 땅은 그대로 갖고 그저 집만 바꾸면 되는 걸세. 농부는 영감이 갑자기 망령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기와집을 두고 초라한 초가집과 바꾸자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영감은 농부의 의심을 꿰뚫어 본 듯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달리 생각지는 말게. 나는 그저 자네 집에 이 돌담이 아주 부러워 보여서 그러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나야 재물이 있으니 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실증이 나면 다시 새 기와집을 하나 사면 되니 자네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 농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어리둥절했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일은 저희 식구들의 삶의 터전에 관한 일입니다.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으니 저희 아들들과 상의할 시간을 하루만 주시겠습니까? 영감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농부가 도망칠까봐 걱정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오늘 해 진려까지만 기다려 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영감이 돌아가자마자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영감님의 뜻밖의 제안을 들었지.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구나. 아버지, 저 영감님은 절대 손해볼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집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버지, 무슨 꿍꿍이든 저희에게 기와집을 준다면 일단 받아야 합니다. 저희 초가집의 가치와 영감님 댁 기와집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돌담을 쌓은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 영감님이 정말 저희에게 좋은 집을 주신다면 저희는 새 집에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될 것입니다. 농부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영감님의 제안은 분명 이상하다. 하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은 잃을 것이 없다. 기와집을 얻는다 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랬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될 뿐이다. 결국 농부는 영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영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자네 대답은? 영감님, 저희는 영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집을 바꿉시다. 욕심에 눈이 먼 영감은 드디어 황금 돌담이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혹시라도 농부가 딴소리를 할까봐 미리 준비해온 집 교환 계약서까지 꺼내어 서명을 받고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네. 영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농부에게 굳은 약속까지 받아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소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거래를 후회하실 분은 영감님이라면 모를까요? 아닐세. 이번에는 내가 죽어도 다른 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말게. 이렇게 해서 농부와 부자 영감은 서로 집을 바꿔 살게 되었습니다. 농부와 세 아들은 얼떨결에 마을 최고의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고 영감은 낡은 초가집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황금 창고를 차지했다고 믿었습니다. 하하, 이제 나는 천운을 얻은 거야. 저까지 기와집 한 채가 문제인가? 이 돌담에 박힌 황금이라면 저런 집 100채도 더 사겠다. 하하. 영감은 너무 좋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황금 돌담을 생각하며 꿈에 부풀었고 세상의 모든 부가 자신의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리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영감이 눈을 비비고 초가집 마당으로 나섰을 때 상황은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새벽 이슬을 맞은 돌담은 어제의 눈부신 황금빛을 완전히 잃은 채 축축하고 거친 시커먼 돌덩이들로만 쌓여 있었습니다. 돌담에서는 단 한 점의 황금빛 광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감은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어제 그 황금 돌담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감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황금 돌담은 햇살과 그의 지나친 탐욕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내 욕심에 속았구나. 그저 햇살에 반짝였던 돌덩이들을 황금이라 믿다니? 이 어리석은 노인네를 어찌할꼬? 그제야 영감은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까지 직접 작성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자신이 가장 값비싸다고 믿었던 욕망의 빛이 한순간의 허상이었음을 깨닫고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고 그는 재산을 탕진한 채 비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와 세 아들은 영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쟁기를 메고 들러나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 기와집의 넓은 마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농부가 세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좋은 기와집에 살게 되었어도
우리의 근본을 잊어선 안 된다. 이 땅의 황금은 땀과 성실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저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것을 탐내서는 안 돼. 그러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기와집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들판에서 땀 흘리며 흙냄새를 맡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도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그들의 땀은 진짜 황금처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은 눈부신 허상을 좇아 스스로를 멸망케 했고 성실함은 묵묵히 땅을 일구어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농부와 세 아들은 땀과 성실함이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듯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성실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